네, 안녕하세요. 채벌입니다. 코딩 테스트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본 등급을 결정하는 이제 관문이거든요. 코딩 테스트의 점수, 이 등급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학점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면접 과정 내내 동안에. 이 사람은, 기본기 한 이 정도, 잘 갖춰지네. 혹은 이제 뭐 A급, B급, C급처럼, 얘는 기본기 좀 약한데 아슬아슬하게 붙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코딩 테스트는 합격자를 뽑기 위한 게 아니에요. 면접을 보기 위한 최소한 기본 기능 갖춘 사람을 뽑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보통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난이도도 조절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재미나게 코딩 테스트가 약간 좀 시즌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쉬울 때도 있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 되냐를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요거를 이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뭐 해시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뭐 트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배열, 뭐 리스트, 뭐 다양한 이제 자료 구조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래프 같은 이런 알고리즘 있고요. 뭐 DFS, 뭐 이제 뭐 BFS, 다익스트라, 뭐 에스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자열 탐색을 하는 뭐 KMP 같은 알고리즘, 뭐 제기라든지 뭐 문자열 처리를 하는 방법, 문자열을 뭐 이제 뭐 뒤집기라든지, 뭐 혹은 뭐 이제 뭐 이제 어떤 조건문 같은 거에서 어떤 조건을 해야 된다라든지, 막 이렇게 알고리즘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많이 주로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쉬운 문제, 몇 문제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별로 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원 회사에 따라 문제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검색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문자열 이제 탐색이나 이런 알고리즘이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위주의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게임 회사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라는 게 어떤 몬스터가 나를 향해 쫓아오고 뭐 내가 쫓아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길찾기라는 알고리즘이고 이게 다 그래프거든요. 어쨌든 그런 공통적이고 많이 이제 키워드로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일단은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지원 분야에 따라서 진짜 집중해서 보는 문제 알고리즘들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따라 맞춰서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준비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영상을 통해서 추천 책들을 많이 좀 몇 개 소개해 드렸어요.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것들. 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관련 유튜브 요새 너무 많이 나오죠. 코딩 이제 테스트 관련된 사이트들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추천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문제은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별로 제한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뭐 이제 언어나 뭐 영어라든지 이런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유형이 익숙한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 풀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문제풀이 능력을 좀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제 프로그래머적으로 잘 사고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풀렸는지를 진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기본 지식, 이제 이해가 없으면은 조금만 문제가 변형돼도 그걸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문제 이해 능력이 중요해요. 국어 능력이 중요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 네, 이제 지레짐작으로 이거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정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기서 어떤 제약 같은 걸 걸진 않았나, 이런 문제를 좀 잘 이해하면서 보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현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코딩 테스트를. 이게 보통은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보는데, 코딩 테스트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 유형에 익숙한 사람이 빨리 풀고 그것만 연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잘해, 코딩 테스트는. 만점에 가까이 맞고 올라왔는데 막상 현장에서 물어보면은 잘 대답 못해, 이해를 못해, 알고리즘 자체 이해를 하고 푼 게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거르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코딩 테스트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시험 프로그램 언어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자바나 C나 C++이나 뭐 파이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한테 제일 자신 있는 언어가 당연히 일단 좋아요. 만약에 내 언어 능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시간이 좀 빨리 좀 급한 경우, 시간이 좀 나한테 좀 부족한 경우, 이런 거라면은 대체로 파이썬이 좀 유리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도 드리긴 했는데, 파이썬의 장점은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다. 즉, 언어 구조가 쉽고 짧은 이제 구문으로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도 좀 적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뭐 자바나 C나 C++에
익숙하게 잘 다루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면 그냥 그걸 보시고요. 일부러 지금 파이썬을 또 익혀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 문법이나 자료 구조, 뭐 이제 알고리즘, 뭐 이제 문자열 다루는 법. 예전에는 코딩 테스트 할 때 파일, 뭐 테스트 파일 같은 것들 입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잘 숙지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전 코딩 테스트까지 통과를 해서 기본 필터링을 통과를 해서 꽈락은 아니어서 면접까지 왔다라고 하면 일단 한 반은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